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2강은 웅덩이에 빠진 철학자 팔레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오니아 지방 밀레토스 도시라고 하는 데가 있는 데입니다. 먼저 그 탈레스와 하녀의 그 일화가 있어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과연 철학자는 누구인가? 철학자는 그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탈레스가 속한 서양 고대 철학의 이게 밀레토스 학파입니다. 이오니아 지방의 밀레토스 학파. 밀레토스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세 사람의 철학자가 있죠. 탈레스가 물을 근본 물질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지, 그리고 탈레스는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하고 일식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철학자와 돈의 관계, 또 탈레스 외에 다른 두 철학자,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자, 어느 날 별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늘만 바라보며 걷던 탈레스가 웅덩이에 빠져버렸어요. 그러자 이 트라키아는 이쪽 지역인데요. 아테네가 여기죠. 트라키아에서 온 이 하녀가 깔깔깔 웃으면서, 아니 자기 발밑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면서 하늘의 일을 알려고 하다니, 이제 이렇게 비웃은 거예요. 자, 철학자는 과연 누구인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어, 이 탈레스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괴상망측한 복장을 한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과연 철학자들은 친척이라든가 또 이웃집의 일이라든가 집안 살림, 자녀들의 무관심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쉽습니다. 이 그림은 화담 서경덕 선생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밭에 가서 푸성기 좀 따오거라 이렇게 하자 거기 갔다가 종달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새끼 종달새가 처음에는 어, 조금 날더니 그 다음에는 더 많이 해서 결국 날아가더라. 결국에 이제 이러한 그 관찰이 나중에 서경덕의 기철학과 연결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여기는 이제 퇴계 이황 선생인데요. 퇴계 이황 선생이 독서할 때는 마당에 널어놓은 나락이 비에 떠내려 가는지 어쩐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천둥이 치는지 번개가 치는지도 몰랐다고 그래요. 자, 철학자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엉뚱하고 좀 시류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학자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천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의 시초는 언제이고 그 끝은 어딘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 이제 찰스 다인의 우스꽝스러운 그림입니다만은 진화론이 있고 창조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 존재의 생성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우주의 어떤 장면이고, 그리고 과연 진리와 선과 미가 무엇인지 계속 묻고 따지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 고대 철학인데요. 서양 고대 철학은 1기, 2기,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기는 이제 자연 철학 시대라고 그래서 자연의 근본 물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제 탈레스가 바로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여기 밀레토스 학파. 또 제2기는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걸출한 철학자가 등장하는 아테네기의 철학입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철학이 전개가 됐죠. 제3기는 헬레니즘 로마 시대 철학이다 해서 고대 철학과 중세 철학의 과도기, 전환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밀레토스 학파를 살펴보자니 그 대표자는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는 우리가 철학의 아버지로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 탈레스는 모든 전제자의 첫 번째 원리를 물로 봤습니다. 물로. 왜 탈레스는 물을 근본 물질이라고 주장했을까요? 첫째, 물은 모든 생물의 종자와 영양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마른 벽이라도 그걸 눌러보면은 조금이라도 수분이 들어 있어요. 어, 그리고 어떤 생명체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사람, 동물, 식물, 심지어 박테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물은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을 뿐더러 이 물이란 것은 액체에서 기체, 고체로 얼음이나 눈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순환하는데 그러면서 그 아주 우리 인간 생활에 중요한 기후를 지배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몸의 70%는 수분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탈레스는 그 밖에 피라미드 높이를 측정해냈다고 그래요. 당시는 이 피라미드가 뾰족하고 높아서 올라가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수학적 원리, 예, 말하자면 1미, 어떤 막대기를 세웠을 때 그림자가 1.2m가 지더라.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 피라미드 그림자를 쟀을 때 120m다 하면은 피라미드 높이가 100m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간단한 원리인데 아마 그때만 해도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그 현명하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할레스는 또 일식을 예언한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상태를 말하죠. 이게 태양이고 달인데 일부분을 가리면은 이게 부분일식이 되고 이처럼 전체를 가려서 마치 그 가장자리만 띠처럼 되는 것은 금환일식이라.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가린 것은 객일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할레스는 기원전 585년 5월 28일 일식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날 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대 역사가들은 그리스, 즉 히랍학은 철학은 기원전 585년 5월 28일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 강대국이었던 리디아와 메디아가 밀레토스는 여기 있죠. 6년째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레스가 예언한 그날 실제로 개기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대낮에 어둠이 깔리니까 이 전쟁하던 병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건 신이 노한 거다. 전쟁을 멈추라는 뜻이다. 이렇게 믿고 전쟁을 멈춤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맺고 서로 혼인관계까지 맺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철학자와 돈의 관계인데요. 이제 탈레스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처럼 학문만 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지 않소. 물음이라기보다도 일종의 조롱이죠. 자, 그러자 탈레스가 돈을 벌기로 결심을 하고 하늘을 보니까 올리브 농사가 올해는 틀림없이 풍작될 것이다. 이게 예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밀레토스 근처에 있는 모든 차규기, 기름지 않은 기계를 싼 값에 사들였어요. 아닌 게 아니라 가을에 올리브 농사가 풍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차규기를 사러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레스가 이제 비싼 값을 받고 팔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매점 매석에 해당돼서 상법에 위배됩니다만은 아마 그때는 이제 그런 저런 게 없었던가 보죠. 그래서 후대의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는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자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있다는 거죠.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학자라고 해서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트라키아 하녀와 일화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트라키아 하녀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또 알 까닭도 없죠. 그냥 하녀로 나와요. 그러나 탈레스는 최초의 철학자로 그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뭐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되면 뭐하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겠죠. 탈레스의 밀레토스 학파는 또 다른 두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첫째가 이제 아낙시만드로스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탈레스의 제자인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실체는 정해져 있지 않고 무한히 운동하는 물질은 아페이론, 불확정적인 어떤 걸 말해요. 이 아페이론이 만물의 근원이다. 모든 것은 아페이론에서부터 나오고 죽거나 소멸하면 다시 아페이론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이 아페이론만큼은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하다는 뜻이죠.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서 이제 아페이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인데요. 그리고 아낙시만드로스는 이런 주장도 하는데 지구는 공중에 떠 있는 온통형의 돌기둥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또 사람은 태초에 물고기였다. 오늘날의 진화론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물고기에서 점점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는 거죠. 또 다른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는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제 반사하는 거니까 상당히 그 과학적인 사고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철학자가 이제 아낙시메네스인데요.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만드로스의 친구인 아낙시메네스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주장이 너무 모호하고 임의적이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로운 만물의 근원을 이제 물 대신에 공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여기가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죠. 자, 공기라고 하는 것은 아낙시만드로스가 생각한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무한한 실체임과 동시에 구체적이죠. 앞에 이론보다는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공기를 통해서만 또 호흡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구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낙시멘에서는 그 양적인 차이가 질적인 차이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희박과 농우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공기가 팽창하면서 희박화되면은 온기, 따뜻한 기운을 불러들여서 불이 된다. 여기 보시면 그림입니다. 추운 날 입을 크게 벌려서 하고 이렇게 불면은 공기가 팽창하니까 희박화돼서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뜨거운 고구마를 식힐 때 수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면은 공기가 수축이 돼서 공기가 이제 너무 짙어지면은 냉기, 찬기가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냉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물질을 갖다 굳게 만드니까 점점 이제 고체로 변해가는데 그 전에 이제 바람이 됐다, 물이 됐다, 땅이 됐다, 암석이 됐다. 점점 단단한 고체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밀레투스 학파의 철학사적 의의를 말씀드리자면 모든 선입견을 배제했다. 자연과학적 사상이 입각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시만 해도 고대인들은 미신적인 주술적인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벼락이 치면은 신이 노했다. 가뭄이 몇 달간 들면은 신이 노해서 그런다 해서 기우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밀레토스를 비롯한 아니 탈레스를 비롯한 밀레스 학파의 철학자들은 그 주장이 옳고 그르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일단 자연과학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또 밀레토스 학파는 현상의 다양한 모습, 잡다한 현상을 하나의 근본 원리에 규착시키려고 했다. 물이라거나 앞에 이론이라든가 공기라거나. 왜냐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세계를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철학자인 헤겔은 이 세계를 정신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관념론의 대표자가 된 거고, 그의 이제 제자로 자처했던 칼 막스는 물질로 해석을 해냈죠. 그래서 유물론의 대가가 된 거예요. 이 사진은 제가 젊은 시절에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그 훔볼트 대학이라고 있어요. 훔볼트 대학 군내에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이 칼 막스고 서 있는 사람이 그의 절친한 벗 엥겔스죠. 오늘 이 시간 강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탈레스를 비웃은 트라키의 한여, 이 일화를 말씀드렸고, 이처럼 철학자는 엉뚱하고 괴상하기도 하지만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다. 자, 서양 고대 철학 제1기에 이제 자연 철학이 속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밀레토스 학파,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탈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고요. 탈레스는 왜 물을 근본 물질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 또 탈레스는 피라미드 높이를 측정해내고 일식을 예언한 철학자입니다. 또 철학자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철학자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않다는 거. 또 밀레토스 학파의 다른 두 철학자들, 아낙시만드로스와 아낙시메네스, 그리고 밀레토스 학파의 철학사적 의의까지 이 시간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